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115회 전산세무 2급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회 시험 문제는 2024년도에 치러진 시험이고요. 2024년도에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수업 진행을 하되 수업 내용은 2025년 세법 내용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프로그램 모양도 2025년 그 다음에 우리 제가 강의해드리는 내용 특히 원천징수 파트나 부가가치세 세법 관련된 파트는 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2025년 버전의 개정세법이 전부 완벽하게 반영된 강의이다. 그거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지를 먼저 잠깐 보시면요. 자, 문제지는 이렇게 우리 교재로는 주 음마상사부터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가 나와 있고 보시면 이제 24년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예요. 백업 데이터를. 왜냐면 이렇게 24년 버전으로 해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연습하실 때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수업할 때 개정세법은 다 확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실무시험 여러분 문제 잠깐 보시고요. 주식회사 음마상사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이 전산시험은 보통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의 회계 기간은 2024년이다. 백업 데이터는 24년이고요. 자, 세법은 25년 거 반영해서 진행해드린다. 참고하시고.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 때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하시고요. 혹시 문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적용해라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이번 시간은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력 시 의의사항 반드시 항상 읽고 이 요구사항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자,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갈 거고요. 문제를 보자마자 15점. 개당 3점이니까 문제가 일반 전표가 5개가 있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제가 음마상사 열어놨고요. 음마상사의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1번은 4월 11일이죠. 자, 당사가 보유 중인, 자, 할까요?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120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근데 매도 가능 지금 여러분 문제는 24년 말이에요. 근데 24년 연도 중이에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을 했는데 전년도 말 이게 이제 전년도죠. 전년도 말 공정가치가 자 취득을 1000만 원에 했는데 공정가치가 1100이라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100만 원을 늘리면서 23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대변에 100만 원을 잡아놨을 거예요. 네, 그거를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우리 날짜가 0411이죠. 이렇게 해서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인 거 아시죠?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본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시고 대변에 있으니까 이건 자 기억하세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에는요. 그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평가이익, 평가손실도 같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주식이 100주였는데 50주를 없앴다 그럼 이것도 50%만 없애는 건데 지금 전부 다 없앴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을 대변에 있는 100만 원을 없애려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원래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자 요렇게 투자자산 코드입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코드가 178번인 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코드를 가지고 입력을 할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의 4월 11일자로 일단 대변에 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먼저 100만 원을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우리 아까 178번 코드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숫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얘가 지금 현재 얼마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제가 그걸 자세히 안 보여드렸네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0411 하셔가지고 자 보시면 돼요. 굳이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제가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 100만 원이 이게 입력이 돼버려 갖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 삭제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 삭제할게요. 자, 다 삭제하고 나가서
입력하기 전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입력을 해버려가지고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4월 11일자로 다시 0411 조회하시면 좀 전에 그거 지워진 것까지 반영해서 모양이 나오는데요. 투자자산의 매도 가능성권이 1100만원. 요 잔액을 차변 잔액이니까 대변으로 178번 코드를 없애면서 아까 봤던 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변에 있던 100만원을 차변으로 써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4월 11일자로 다시 할게요. 자,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원래 있던 거를 없앤다, 떤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100 그냥 178 이렇게 하시는 게 빨라요. 아니면 왜냐면 얘가 매도 가능 증권을 조회를 했을 때 두 개가 보이는데 평상시에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178번 코드로 하셔야 되고 이게 유동성 대체를 할 때에만 123번 코드로 갑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채권이어가지고요. 원래는 장기 보유 목적이었는데 이번 연도 말 기준으로 이번 보고 기간 말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로 다가온다 그러면 코드를 바꿔줘야 돼요. 그거 결산 분계로 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 문제 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계정 대체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를 바꾸는 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평상시에는 투자자산 코드 쓰셔야 됩니다. 이론에서 배우셨죠?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자산입니다. 얘가 좀 전에 1100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처분 대금은 얼마에 팔았어요? 1200.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와야 돼요. 얼마요? 돈 들어온 거 1200만원 들어왔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건 바이 건으로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사실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가에 394, 178 두 개 없애서 장부가액 없애버린 거고요. 돈 들어온 거. 그럼 대차 차액이 플러스가 남는다는 얘기는 처분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이건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고 대차 차액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에 사서 1200을 팔았으니까 200만 원 이익 맞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으로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 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을 따질 때 종전에 있었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애는 거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조금 변형이 돼서 원래 100주 취득했는데 50주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100분의 50, 50%만 없애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번 문제 마무리하시고요. 2번으로 가시면 날짜가 0625 날짜 해놓고 볼게요. 자, 6월 25일 당사의 거래처인 주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자,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비품이 증가했죠. 그러면 자, 차변에다가 이걸 같이 보이게 할까요? 자, 이렇게 같이 보이게 하려면 조금 줄이면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줄일게요. 제가 여러분께 보일 때 좀 편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면 뭐 문제도 보고 위에 또 같이 보는 게 더 나으실 거니까. 자, 그래서 6월 25일 은비로부터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비품이 생긴 거죠. 비품 하시고요. 되셨죠? 비품을 자, 금액이 공정가치가 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 계상해야 되고 대변에 이건 계정 과목 외우셔야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기타 수익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처리를 해야 된다.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0만 원을 처리해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자, 3번 8월 2일입니다. 날짜부터 바꿀게요. 0802 8월 2일 주 음마상사의 사옥으로 자, 사용할 토지면 유형자산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매입했고요.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는 현금 납부했고요. 토지대금과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는 보통예금. 취득세만 현금 납부했어요. 그럼 일단 취득세가 1,300만 원이 대변에 현금이 잡혀야 되겠죠. 그럼 대변부터 할게요. 자, 대변에다가 현금을 얼마요? 지금 취득세 1,300만 원이래요. 자, 현금에 대한 분계는 1,300을 했고 나머지 금액 전체 얼마죠? 지금 돈이 3억 원, 1,300 빼고 나면 30만 원, 270만 원. 이거 두 개 합하면 300이니까 3억 30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됩니다. 303-000-000 이렇게 3억 30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토지가액
이건 토지 자체 가액. 그다음에 토지 관련 취득세. 자, 토지 관련 취득세. 토지의 취득 관련 법무사 등기 수수료, 토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 토지의 매입가액. 요게 매입가액이죠. 그럼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가 맞죠? 그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차변에다가 토지로 자산으로 3억 1,600만 원을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분계고요. 어려울 거 없었죠? 뭐 크게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플러스 매입 부대비용 항상 하는 분계니까 뭐 큰 문제 없이 설명드릴 것도 없이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4번 8월 10일 분계입니다. 자, 당기분 퇴직급여를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DB가 500만 원, 제조부서 직원에 대한 DC가 300만 원. 여러분 보통 예금 계좌에서 그럼 800이 나갔죠. 그거부터 하세요. 대변에다가 쉬운 거부터. 확실한 거부터. 보통 예금이 지금 800이 나갔어요. 맞죠? 자, 그런데 기억하실 게 DB형, 우리 확정급여형은 차변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채차 감항목인데, 그리고 DC형, 확정기여형에서만 우리 차변에다가 퇴직급여를 처리를 할 건데, 퇴직급여 처리를 할 건데, 이건 제조부서니까 DC는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그래서 자, 보통예금 나간 거에서 DB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DC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되 판관비냐 제조원가냐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회계 이론이 실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 이론을 그러니까 재무회계 문제 5개를 맞추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결산 자료 입력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랑 우리 재무회계 이론이랑. 그래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자, 5번은 12월 13일입니다. 자, 자기 주식이 있고요. 자기 주식 취득가액 58,000원짜리 주당이에요. 120주를 주당 65,000원에 처분하여 매매대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럼 매매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58,000원짜리를 65,000원에 팔았으면 일단 이익 난 상황이죠. 그럴 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주식 처분을 할 때는요. 혹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다 그러면 종전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으면 그거랑 상계시키시고요. 만약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생기는 상황인데 종전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으면 그걸 상계를 먼저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처분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당 일단 65,000원 곱하기 12만원. 12만원, 120주 곱하기 65,000원 하면 계산하시면, 계산기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자, 100주 하면 65만원에다가 20주 13만원. 13만원? 20주. 130만원이죠. 그래서 20주에다가 600만원에다가 650만원에다가 130만원. 계산기 두들기면 돼요. 근데 뭐 요거 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건 암산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하시면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자 들어온 거는 주당 65,000원 곱하기 120주를 해가지고요. 걔가 금액이 780만원이 계산기로 하시면 되실 거고. 자, 대변으로 가셔서 자기 주식에 취득 원가가 있었어요. 자기 주식이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주당 58,000원 곱하기 120주. 여기 해볼게요. 58,000원. 58,000원 곱하기 자 120주다. 이렇게 하시면 6960000 여기가 아니고 자 이거 닫고 여기다가 6960000 이렇게 숫자 정확하게 현장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계산기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하면 84만 원인데 종전에 있던 여러분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긴 한데 그 이름이 손실이잖아요. 차변에 있는 애예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볼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날짜가 12월 13일. 자, 날짜가 12월 13일입니다. 대차 차익은 제가 입력하는 중간이라서 뜬 건데 차익 내역 안 봐도 되고요. 자, 자본 조정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차변에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없애면 된다? 대변으로 없애면 된다.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되셨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걸 안 줘도 무조건 자기 주식 처분하시거나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하실 때에는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에 혹시 같이 없애야 되는 게 있다. 그럼 반드시 같이 없애셔야 돼요. 우리 115회 시험 문제는 아예 문제에서 이거를 확인하라고 줬잖아요. 이게 있었다.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이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자기 주식 처분 뭐부터 없애요? 손실 원래 있던 20만 원부터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나머지 금액 64만 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검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6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빼면 얼마죠? 6만 5천 원에서 여기서 5만 8천 원 빼면 얼마죠? 5만 8천 원. 7천 원이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다시 7천 원 하시고 곱하기 120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84만 원이죠. 네, 84만 원에서 종전에 있던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상계시킨 금액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처분 손실을 뺀 나머지 금액 64만 원이 이제 장부에 계산되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붕괴가 정확하게 맞나. 그러니까 붕괴를 가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를 안 하시거나 그러면 차변 대변을 거꾸로 적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두 개 합한 금액.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없었더라면 84만 원으로 될 거였으니까 이건 맞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6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을 뺀 금액에다가 120주를 곱해갖고 계산하시고요. 이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 두 개 합해갖고 84만 원이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된 거예요. 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도 아까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120주 중에 예를 들어서 60주를 없애거나 20주를 없앴다. 그러면 60주면 50%죠? 그럼 요것도 다 얘도 60% 얘도 60%다 60%씩만 그러니까 50%가 이제 60주다 그러면 그래서 50%씩만 처리를 한다든가 120주 중에 20주를 없앴다 그러면 12분의 2, 6분의 1만큼 없앤다든가 이렇게 자기 종전에 있던 자기 주식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요. 그 주식수에 비례해서 없애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기 주식은 주의하실 게 요거는 퍼센트로 곱해야 돼요. 만약에 50%를 없앴다 그러면 자기 주식의 원래 시산표의 금액의 50%만 없애시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전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전산 세무 1급에서 혹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높아심에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기억하실 거는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그 매도 가능 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 처분 손실도 퍼센트로 곱해야 되고 자기 주식은 처분했을 때 원래 장부가액 취득원가만 퍼센트로 곱하고 처분 손실이 있는 거 전부 다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 혹시 약간 이거는 전산 세무 2급에서 나올 만한 영역은 아니고 전산 세무 1급에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심화학습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기억만 해놓으세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관련된 계정을 지금 1번이나 5번 같은 붕괴를 할 때 같이 없애면 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이잖아요. 내 실제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금액 비례해 가지고 그러니까 처분 비율에 비례해 가지고 평가이익 평가 손실을 상계시키는 거고요.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반만 처분했다. 혹시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종전에 있었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상계시킬 때 전액 상계시키면 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조금 심오학습을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실기로 해서 강의해드리고 판서 강의가 아닐 때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았던 분들은 한번 그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만 해놓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 거고 특히 일반 전표 입력의 1번과 5번을 좀 비교하면서 열심히 반복 학습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